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연산식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쉬프트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죠.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반복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쉬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쉬프트 연산자는 P연산자의 비트들을 이동시키는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쉬프트 연산의 P연산자는 우선 byte, short, int, long, 캐릭터 같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도 보듯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쉬프트 연산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개는 오른쪽 쉬프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왼쪽 쉬프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오른쪽 쉬프트는 이 연산자 왼쪽에 있는 P연산자의 모든 비트들을 이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숫자 값만큼 쉬프트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연산자가 두 개, 각기 가로가 두 개 있는 것과 세 개 있는 것의 차이점은 오른쪽으로 B번 쉬프트 할 때 최상의 비트의 빈자리는 쉬프트 전에 최상위 비트로 다시 채운다라고 그랬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산술적 오른쪽 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있는 거는 최상위 비트의 빈자리는 항상 0으로 채워준다 그러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했냐면 논리적 오른쪽 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왼쪽 쉬프트는 P연산자 A의 각 비트를 왼쪽으로 B번 쉬프트를 하는데 최하위의 비트의 빈자리는 항상 0으로 채워주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산술적 왼쪽 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산술적 왼쪽 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혹은 산술적 오른쪽 쉬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면, 이 오른쪽 쉬프트는 2라는 숫자를 B번 곱한 것과 나눈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왼쪽 쉬프트는 우리가 2라는 숫자를 갖다가 B번 곱한 것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쉬프트 연산자의 예제에 대해서 잠시 보겠는데요. 쉬프트 연산자는 우선 이 예제에서 바이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트 데이터는 8비트 뿐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여기에는 우선 A 변수에 5라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5의 이진수 숫자는 10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에 저장되는 비트는 0000101이라는 비트 숫자가 저장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두 번 쉬프트를 하게 되면 항상 맨 오른쪽은
0으로 채워주고요. 최종적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0, 0, 0, 1, 0, 1, 0, 0인데요. 이 숫자 값은 뭐와 같냐면 십진 숫자 20과 같다는 거. 자, 이거는 산술적 왼쪽 시프트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를 두 번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산술적 오른쪽 시프트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거꾸로 이 위 예제를 완전하게 거꾸로 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A에 20이라는 숫자 값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산술적 오른쪽 시프트는 항상 최상위 비트 이전 최상위 비트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전 최상위 비트는 0이었기 때문에 0으로 두 번 채워진다는 거. 그래서 최종 결과값은 0000010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20을 갖다가 2로 두 번 나눈 것과 똑같은 결과값을 가진다는 거. 세 번째 예제는 최상위 비트가 1로 채워진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상위 비트가 1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에 저장된 숫자 값이 음수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111 1000이라는 이진 숫자는 우리가 쉽게 16진수 숫자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F가 되겠고요. 이 4개의 숫자는 F가 되겠고, 그 다음 4개의 숫자는 8이라는 숫자를 갖는다는 거. 이거는 10진수 숫자로는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음수를 나타내고요. 우리가 이 경우에 산술적 오른쪽 시프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최상위 비트가 1이기 때문에 1로 두 번 채워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진수는 111111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음수로 마이너스 2라는 숫자 값이 나온다는 거. 결론적으로 이거는 역시 마이너스 8을 2로 두 번 나눠지면 얻어지는 결과값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이 네 번째 예제는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 이 예제는 이 예제와 동일한 결과를 이쪽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상위 비트가 뭐든지 간에 항상 0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것과 동일한 그러니까 이쪽에 보여준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해낸다면 이 경우에 최상위 비트가 1이지만 항상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를 했을 경우 최상위 비트가 0으로 항상 채워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값은 뭐가 되냐면 0, 0, 그 다음에 1, 1, 1, 1, 1, 0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십진수 숫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62라는 숫자 값이 나오는데요. 60이라는 숫자 값은 실질적으로 음수를 어떻게 했더니 양수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우리가 산술적인 결과값을 얻어낼 수는 없고 단순히 논리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그 예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예제에서 우리가 5라는 숫자 대신에 32라는 숫자를 사인했을 때 A에 30이라는 숫자를 저장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진수로 우리가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갖다 두 번 시프트를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 0, 0, 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어떤 값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12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31을 2로 두 번 곱하면 플러스 128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맨 최상위 빛이 1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양수로 보지 않고 음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28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예제는 비트 논리 연산과 비트 시프트 연산의 소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쇼트 인티저를 사용을 했고, A, 변수 A, B,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된 값은 16진수로 OOFF가 저장이 되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진 숫자로 변환해서 쓰게 되면 이런 숫자가 저장이 되죠. 1, 0, 1, 0, 그 다음에 똑같이 0, 1, 0, 1, 그 다음에 1, 1, 1, 1, 1이 저장이 되고, 반면에 00FF는 똑같죠. 뒤는 똑같은데 앞에는 전부 0000을 사용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111, 1111을 사용을 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듯이 A and B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값은 이 앞에는 전부 0, 0이 되겠죠. 전부 AND 오퍼레이션을 사용하고, 반면에 뒤에는 결과값이 똑같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부 똑같은 1111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AND 오퍼레이션을 사용했을 경우 결과는 00F가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요 앞에 있는 요 %x는 이거는 우리가 formatted output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x는 결과값을 16진수 형식으로 출력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0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선 요 4라는 숫자는 이 숫자 값을 출력을 할 때 4개의 스페이스를 할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0이 붙는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숫자 값을 16진수 숫자 값을 출력을 할 때 앞에 그 4개의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는데, 만일 그거보다 짧은 숫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경우에는 FF를 출력을 했죠. 원래는 FF를 출력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2개의 숫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를 뭘로 채우라? 0으로 채워서 출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OR 비트 OR 오퍼레이션이에요. OR 오퍼레이션은 이 경우에 00은 0을 출력하고 10은 1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원래 첫 번째 숫자와 동일한 숫자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exclusive OR 오퍼레이션은 같으면 1을 출력하고 다르면 0을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다르면 1을 출력하죠.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다르면 1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0, 1, 0, 1, 그 다음에 두 번째도 0, 1, 0, 1, 반면에 뒤는 전부 0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따라서 최종 결과값은 뭐가 나오냐면 5500이 나오고요. 이거는 not operation이기 때문에 완전히 요 첫 번째 게 완전 거꾸로 된 0은 1로 출력하고 1은 0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과값은 뭐냐면 AA00이라는 게 출력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이 뒤에 부분은 시프트 연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C에 저장된 값은 20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2를 두 번 곱한 것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그랬죠. C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게 되면 2를 두 번 나눈 결과값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D 역시 음수 값이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8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하면 역시 뭐예요? 마이너스 8을 두 번 나눈 결과값과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출력이 되는데 반면에 우리가 D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를 하는데 산술적 오른쪽 시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를 사용하면 맨 최상위 빛이 항상 0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자 그런데 아까 예제에서 제가 결과값을 6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주 이상한 결과값이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른쪽 시프트 연산을 할 때, 논리적 오른쪽 시프트 연산을 할 때 D는 이 연산이 인티저 연산이에요. 따라서 바이트 값이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티저 값이 계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8빗 바이트 연산이 아니라 인티저 연산이기 때문에 몇 빗을 사용하냐면 32빗짜리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값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16진수가 8개 있으면 몇 빗이에요? 32빗 연산을 한다는 거. 따라서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다음은 조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조건문은 참과 거짓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문장을 나타내고요. 조건문에는 단순 if문, 그 다음에 if, else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 if, if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단순 if 문은 if의 괄호 안에 조건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if 문의 문법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키워드 i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조건식이 나오는데 조건식에는 논리형 변수나 논리 연산이 올 수가 있고요. 가로를 닫는다는 거. 그 다음에 조건식 다음에는 이 중괄호가 나오는데 왼쪽 중괄호와 오른쪽 중괄호 사이에 어떤 실행 문장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 이상의 실행 문장이 올 수가 있는데 실행 문장이 단일 문장 하나일 경우에는 요 중괄호가 생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플로우 차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그 실행의 진행 순서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는 이 단순 if문 안에 있는 실행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실행 문장을 스킵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듯이 이 나머지 연산에서 우리가 2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n이라는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n이 나머지 연산 2를 했을 경우 0과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되냐면 짝수가 되죠. 짝수일 경우에는 이게 참이 되고 홀수일 경우는 이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 n이 짝수일 때 이게 출력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단순 if문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점수를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경우 그 읽혀진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뭐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건문 중에서 if, else 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f, else 문은 이 문법에서도 보여주듯이 법이에요. 처음 부분은 그냥 단순 if문과 똑같은데 뒤에 보면은 else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어요. 그 다음에 역시 중괄호가 이렇게 왼쪽 중괄호와 오른쪽 중괄호 사이에는 어떤 여러가지 문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건 문법이고요.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은 만일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이 첫 번째 실행 문장을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고 반면에 조건식이
거짓이었을 경우에는 실행 문장 2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종료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 if else를 사용하는 그 자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바 프로그램은 입력된 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단순하죠. if 문장에서 나머지 이 연산자를 사용해서 3으로 나눴을 경우 숫자를, 입력된 숫자를, 그게 만일 0이면 이거는 3의 배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 간단해요. 자, 다음은 다중 if else 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중이라는 것은 이 문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듯이, 자, 처음에 if else가 나왔는데 다시 뭐가 나오냐면 if else가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else가 계속해서 여러 개가 나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다중 if else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있고요. 만일 조건식 1이 참이면 바로 그 조건식 다음에 있는 실행 문장 1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고요. 그게 거짓일 경우에는 두 번째 조건식으로 가서 체크를 해보고, 그게 참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2를, 두 번째 실행 문장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고, 그렇다가 계속 그러니까 조건식의 참과 거짓을 본 다음에 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있는 실행 문장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if else 문으로 체크를 해 본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 다중 if else가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중 if else 문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값을 입력을 받은데 그걸 갖다 성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입력된 성적이 90점 이상일 때는 우리가 학점을 A로 출력을 하고요. 80점 이상일 때는 B를 출력을 하고, 70점 이상일 때는 C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60점 이상일 때는 D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60점 미만일 때는 F를 출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점수에 의해서 적절한 학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 예제는 중첩 if else 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첩 if else 문은 if 문장 안에 또 다른 if 문장을 사용했을 경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중첩 if else 문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전에 보여준 if else, 다중 if else 문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예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우선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반면에 60점 미만이면 불합격을 출력을 해주고요. 반면에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4학년 경우에는 70점 이상이 합격이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60점 이상인 경우를 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중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 2, 3학년은 해당이 안 되지만 4학년인 경우에는 우리가 70점 이상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학년인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고, 만일 4학년이 70점 이하면 불합격을 출력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중첩 if else 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스위치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스위치문은 우리가 다중 if else를 사용했을 경우 조금 복잡하게 보여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우조적으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if else문 대신에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대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스위치문은 우선 역시 시기 스위치 문법은 다음과 같고요. 스위치. 그 다음에 역시 가로 안에는 이건 조건식이 아니라 어떤 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은 뭘 나타내냐면 이 식에서 계산되어지는 값이 어떤 1의 값을 갖는 경우, 혹은 케이스 값이 2인 경우, 쭉 해갖고 케이스 값이 n인 경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케이스 값이 1인 경우에는 실행 문장 1을 수행할 수가 있고, 케이스 값이 2인 경우에 실행 문장 2를 수행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어떤 특정 값을 갖는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경우는 이게 브레이크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키워드예요. 이 브레이크 문은 뭘 방지를 하냐면, 만일 여기서 얻어진 시계값이 케이스 1의 값을 가졌을 경우 우리가 실행 문장 2를 하고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문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 그냥 케이스 값 2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2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문은 뭐냐면 이 스위치 문장을 벗어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식에서 얻어진 값이 여기서 지정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 디폴트라는 키워드 쪽으로 가서 실행 문장 n의 문장을 수행을 하고 종료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예제는 아까 if else 다중 if else 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학점을 매기는 예제가 있었죠. 그 예제 대신에 우리가 스위치 문을 사용해서 학점을 매기는 자바 프로그램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스코어를 갖다가 얻어진 점수를 10으로 나눴을 경우 여기서 얻어진 스코어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역시 몫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예를 들어 갖고 100점을 얻었을 경우에는 10으로 나누면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고요. 90점에서 99점까지는 10으로 나누면 9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레이드 A가 성적을 A로
주고요. 만일 그렇지 80점에서 99점 사이에는 케이스가 8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B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경우에 59점 이하는 우리가 F를 줄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그리고 스위치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스위치문 내에서 브레이크문을 꼭 사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 만일 브레이크문이 없다면 다음 케이스문으로 계속 실행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만일 그레이드가 A였을 때는 원래 90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를 출력해야지 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문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80점에서 89점까지 출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문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문자, 정수, 문자열 리터럴만 허용이 된다는 거, 실수 리터럴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이 예제는 우리가 정수 리터럴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 리터럴을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역시 문자열 리터럴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계속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수식도 안 되고요. 수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문을 사용을 해서 커피 메뉴의 가격을 알려주는 자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는 3,500원이고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커피를 갖다가 에스프레소라고 했을 때는 뭐가 출력이 돼요? 가격은 3,500원이 출력이 되고 사용자가 아메리카노를 입력을 했을 때는 2,000원이 출력이 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카페라떼 가격은 다 3,500원이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이 안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자,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한테 출석 과제를 내드리겠어요. 자, 출석 과제는 예제 2-12를 수정하셔갖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예제 2-12는 사용자가 입력한 성적이 90점일 때 A, 80점 이상일 때 B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건데요. 수정은 성적이 95점 이상일 때 A 플러스, 90점 이상일 때는 A, 85점 이상일 때는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제 2-12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if else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스위치문을 사용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나 조금 어렵겠죠? 쉽지는 않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출석 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출석 과제는
수업 시간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1시에서 2시 30분인데 가능하면 2시 10분에 제출을 해주시면 2시 10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원래 그 성적 마감 시간이 한 2시 20분 정도니까 가능하면 10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 조금 늦으면은 그 성적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론 뭐 나중에 수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가능하면 2시 10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2시 30분에서 2시 30분이 시작이니까는 2시 30분에서 3시 40분 사이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어요. 반면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월요일 수업 같은 경우 2시 30분 이후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각으로 처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뭐 좀 늦게 내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일 예를 들어 월요일 수업에 화요일 날 제출한다 그러면 제가 출석을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석,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질문할 게 있거나 그랬을 경우 그 이러닝에 질의응답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는 저한테 질문 같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분들도 뭐 질의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뭐 아시는 분이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다 더 나은 수업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질의응답 게시판을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